중동 국가들이 힘들어하는 게 탈화석연료. 뭐든지 탈석유할 수 있는 사람은 다 하겠다는 거예요. 이거를 사실은 사우디는 안 하면은 무함마드 빈 살만의 왕조가 무너질 수 있습니다. 중동 국가들의 대대적인 투자 움직임에 따라서 우리나라도 좀 기회를 잡아볼 수 있을 만한 여건이 있을까요? 거기에서 파생 상품 나오면 우리 할 수 있는 게 더 많이 늘어날 수 있을 테니까. 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알짜배기 기업들이 이 사우디에서 향후 할 수 있는 사업들을 발굴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서강대학교 유로메나 연구소의 박현도 교수님 모셨습니다. 교수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 채널 시청자분들께 간단한 자기소개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서강대 유로메나 연구소의 박현도입니다. 유로메나 하면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요. 그러니까 유럽의 유로와 메나는 미들 이스트 앤 노스 아프리카의 MENA를 그냥 우리말로 붙여서 읽고 있습니다. 서양 세계에서도 미나 또는 메나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유럽과 지중해 사이에 두고 유럽 그리스찬 문명과 중동 이슬람 문명의 접합점을 연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유로메나 연구소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교수님 워낙 또 요즘 네. 다양한 채널들에 나가시면서 워낙 바쁜 또 삶을 살고 아닙니다. 계신 것 같은데 네.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하고, 제가 특별히 또 교수님을 좀 초청한 이유는 가장 큰 거는 지금 탈세계화 때문에 세계가 쪼개지고 있는데 좀 중동의 입장이 어떠한지가 좀 궁금하기도 하고, 중동이 또 대대적인 투자 움직임을 보여주는데 우리나라에게도 그 투자의 기회가 좀 올 수 있을지 이런 부분들이 좀 궁금해서 여러모로 또 최근에 중동 관련돼서 얘기를 또 잘 해주고 계시는 교수님 모셔서 이와 관련된 얘기를 좀 듣고 싶어서 이렇게 초청하게 됐는데요. 네. 첫째로는 이제 아까 이제 말했다시피 이게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이후로 워낙 세계가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쪼개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현상에서 현재 중동은 어떤 입장을 좀 보여주고 있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중동은 사실 1945년 이래로 그 미국이 강력한 힘을 발휘했던 곳인데요. 이 미국의 유니폴라라고 그러죠. 단일 체제가 끝나가는 시대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뭐 자발적으로 빠지는 부분도 있지만 시대 상황 때문에 빠지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 전까지 바라보았던 미국이 일방적으로 주도하고 움직였던 중동은 이제는 끝났습니다. 그러면 이제 플레이어들이 많이 생긴다는 얘기고요. 이를 두고 중동 국가, 특히 사우디아라비아나 아랍에미레이트 이렇게 굉장히 이 강한 국가들에서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어떠한 폴을 중심으로 해서 나라가 뭉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전에 미국이라는 폴대가 딱 막대가 꽂혀 있었으면 그 중심으로 뭉쳤는데 이제는 그 폴대 말고도 여러 폴대가 생겼잖아요. 그래서 그 폴대에 붙어서 그러한 체제로 가는 게 아니라 아예 폴대가 없이 각 나라들이 서로 필요할 때마다 서로 손을 잡는 상호 연결 시대라고 얘기를 해요. Interconnected World라고 그러거든요. 그게 중동의 큰 변화입니다. 그러면 중동의 그 딱 중심축의 역할을 하던 게 사라지고 네. 이제는 보다 자유로운 무역 협정을 맺기 위한 좀 준비가 되어 있는 상황인 거네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을 따라갔다 보면 미국이 싫어하는 나라와 손을 안 잡는 게 보통들이 일이잖아요. 우리나라가 대표적인 케이스지 않습니까? 미국이 싫어하는 나라 우리는 별로 안 하려고 하고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근데 중동이 과연 그랬었다면 이제는 중동에서는 그러한 적이 없다는 거죠. 미국이 싫어하는 중국도 중동에서는 필요하면 중국하고 손을 잡고, 미국이 싫어하는 러시아도 필요하면 손을 잡고, 그래서 이 파차름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중동 입장에서는 오히려 좀 대대적인 기회를 잡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러니까 새로운 영역이죠. 그전에는 눈치를 보면서 특별히 미국과의 관계를 고려해서 일을 했다면 이제는 그러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거는 무슨 말이냐면 미국의 힘이 빠진 것도 있지만 미국이 그만큼 중동에 신경을 덜 쓴 부분도 있죠. 미국의 가장 큰 지금 문제는 중국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중국에 전념을 해야 되니까 그동안에 중동에서 운영해왔던 그러한 노력이나 이런 걸 좀 더 빼서 중국을 포위하는 데 쓰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중동에 공백이 생기는 거죠. 상대적으로 미국이 신경을 좀 덜 쓰고 있는 건데,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란 쪽은 계속 신경을 쓰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이란은 있거든요. 신경을 안 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미국의 가장 중동의 큰 딜레마는 이란입니다. 그래서 2015년에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이 이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핵 협상을 한 거고요.
그러니까 미국이 빠지더라도 문제가 없으면 되는데 미국이 빠질 때 가장 큰 문제는 이란을 어떻게 제어할 길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란을 손을 묶어놓기 위해서 핵협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란이 예뻐서 한 게 아니라 이란을 움직이지 못하게 막으려고 그래서 한 건데 그 큰 흐름을 트럼프 대통령이 들어와서 깨버렸죠. 그래서 지금 미국이 고생하고 있는 게 트럼프 대통령이 들어와서 이스라엘에 재촉을 해서 지금은 네타냐후가 재촉을 해서 네타냐후 총리가 재촉을 해서 결국에는 이란과 핵협정을 깨버렸는데요. 깰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그 대안이 뭐냐 이거죠. 대안 없이 깨버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은 미국이 이란과 더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정확하게 2015년에는 미국이 상대적 우위에서 이란에게 자기의 요구사항을 얘기할 수 있었다면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이란이 상당히 유리한 고지에 올라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으로서 머리 아프죠. 그러니까요. 가뜩이나 최근에 또 이란이 러시아 쪽으로 또 손을 잡는 듯한 제스처를 취하다 보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더 머리가 골치 아파진 것 같아요. 그렇죠. 사실은 이란도 러시아를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미국보다는 훨씬 나은 거죠. 그렇죠. 예, 그리고 드론을 수출을 했죠. 어저께도 뭐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이란제 드론 37대가 공격을 해서 우즈베키스탄 피해가 우크라이나 피해가 많았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란의 드론이 상당한 가공할 만한 능력을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러시아를 밀어주고 있으니까요. 예, 그렇다고 해서 이란이 러시아 편을 완벽하게 들으냐 또 그럴 수가 없어요. 왜냐면 러시아가 최근에 무슨 말을 했냐면 이란과 UAE 간에 섬을 두고 분쟁을 벌이고 있는데 그 부분에서 이란 편을 안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란이 지금 굉장히 화가 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역이 정답이 없습니다. 계속적으로 뭐 우리가 남녀 관계할 때 사랑은 움직이는 거야 그런 것처럼 계속 뭔가가 움직이고 있어요. 고정된 축이 없습니다. 딱 그 하나의 편을 정해놓는 게 아니라 그 상황에 맞게. 네, 상황에 따라 움직이고 있고요. 그래서 사실은 미국이 그동안 안 했던 말 중에 하나가 중동을 떠난다라는 말을 안 했어요. 중동을 떠난다는 말을 안 했는데 친미 중동 국가들은 미국이 하는 거를 보니까 말은 떠난다고 안 하지만 떠나는 거와 마찬가지다 해서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바이든 대통령이 그런 말을 했지 않습니까? 아니, 쉽게 말하면, 우리가 떠나면 누구 좋으라고 러시아하고 중국 좋아하는 꼴은 못 보겠다. 그렇기 때문에 떠나지 않는다. 그런 말을 했어요. 러시아, 중국을 본격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동에서는 쉽게 말하면 러시아, 중국, 미국의 경쟁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란 제외한 기타 중동 국가들이 지금 현재로서는 미국과 뭐 척을 지고 있는 건 아니고. 척을 지고 있는 건 아니죠. 네. 그 상대적으로 중국과 러시아와 관계가 기존에는 좀 단절되어 있었다면은 이제는 그 관계가 조금 풀어지고 있는 단계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뭐 모하메드 빈 살만이 미국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 보면은 굉장히 할 말 다 하잖아요. 그렇죠. 사람들이 보면 와 이제 미국과 사우디아라비아가 이제 절연을 하는구나. 역시 사우디아라비아는 중국 편으로 가는구나. 그래서 친중 반미가 되는구나.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렇죠. 아닙니다. 그게 아니에요. 예. 그 사우디는 우리는 친중도 아니고 반미도 아니고 반중도 아니고 친미도 아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인터커넥티드 월드라는 말이 그대로 모든 걸 설명해줘요. 우리는 필요할 때마다 손을 잡는다. 그러니까 필요하니까 손을 잡는 거고 그러한 것을 지렛대로 이용해서 미국이 사실은 지금은 사우디한테 약간 끌려가는 모습이죠. 네, 그러니까 미국도 옛날에 사우디를 대했던 태도와는 좀 새로운 방법을 찾아야 하니까 미국도 머리가 아파요. 네, 그전에는 얘기를 하면 다 들어줬던 나라들인데 사우디가 우리가 70년, 80년 동안 너희들 말 잘 들어주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이제는 좀 우리 말 좀 들어라. 사실 할 수 있는 말이거든요. 미국은 생전 그런 거를 못했다가 지금 당하고 있으니까 지금 머리가 아픈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어느 정도 중립지역이라고 봐야 되네요. 중동 국가들을. 네, 중동 국가들은 기본적으로 서구하고 멀어지지는 않을 거예요. 네, 그렇지만 지금 서구하고 가깝게 한다고 해서 경제 발전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지금 경제의 축은 중국하고 하는 게 더 좋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중국하고 많은 걸 하고 싶어 해요. 우리가 이전 정부에서까지 많이 썼던 말이 경중안미였잖아요. 예, 그 비슷한 우리는 아주 대놓고 경중안미라는 말을 많이 썼었는데
그거 그렇게 대놓고는 하지 않지만 경제적인 측면은 중국과 많이 하는 경향들이 많이 있어요. 왜냐면 미국 회사들이 막 투자를 많이 해야 되는데 그건 아니니까. 돈을 투자하고 하는 건 중국이 더 많으니까 당연히 돈 많은 왕서방이 더 좋죠. 돈 많은 왕서방이 돈은 있지만 투자 안 하는 양서방보다는 낫잖아요. 미국 서방보다는. 그러니까 중국을 이렇게 배척할 수는 없습니다. 아, 확실히 최근에 그 되게 제가 봤을 때는 막 각 언론에서 얘기하는 것도 너무 다 다르고 워낙 지금 막 복잡하고 어지러운 이런 세계 정세였던 걸로 좀 생각을 했는데 우리 교수님께서 이렇게 좀 풀어주시니까 아, 확실히 지금 중동은 이런 스탠스를 취하고 네, 있구나. 그러니까 이게 제 말이 아니라 그 현지에서 우리는 친중도 반미도 아니란 얘기예요. 예, 그런데 확실히 달라진 거는 사우디아라비아를 예를 들면은 중국어를 배우는 속도가 굉장히 빨라졌어요. 예, 그게 큰 변화들이에요.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 수도에 가보면은 중국차들이 이렇게 많습니다. 중국 차가요? 네. 중국 전기차들도 그렇고 중국차들이 굉장히 많아요. 저도 태어나서 가장 많은 중국차를 리야드에서 타봤습니다. 겉모습은 뭔가 부족하지만 그래도 괜찮아요. 네네. 타보면은 느낌은 아직은 아니다 생각이 드는데 모르죠. 옛날에 우리 차들도 그랬었으니까 이제 어떻게 바뀔지 모르죠. 걱정되는 부분 많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 속에서 그래도 미국은 계속 이란만큼은 어떻게든 좀 견제를 하려고 하는 모습인데 핵. 그렇죠. 핵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란은 공식적으로 우리는 핵 발전 안 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핵으로 발전을 한다. 그러니까 전기는 생산을 하지만 네. 그 이상의 용도, 좀 핵폭탄을 만들거나 그건 안 한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우리가 그거를 하면 다른 나라 다 할 텐데 우리한테 별 이득이 없다 이거 사실 맞는 말이거든요. 이란이 만들면은 옆에 나라 다 만듭니다. 별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안 만들고 능력만 보여주는 선이 이란으로서는 최선의 선인데 근데 주변 국가들은 그 생각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오랫동안 사실은 불신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북한이 만약에 우리한테 똑같은 얘기를 했다면 우리는 핵을 안 만들고 전기만 한다고 해서 우리가 믿었겠어요? 안 믿죠. 예, 안 믿습니다. 우리도 북한은 반드시 핵을 만들 것이다라고 그전부터 생각을 많이 한 사람들이 많잖아요. 지금 핵을 갖고 있다는 얘기도 거의 기정사실화 돼 있고 그런 상황이 오는 거를 중동 국가들이 지금 못 참겠다는 겁니다. 이 상황은 어떤 면에서 보면은 우리가 1990년대 영변 그 시설을 폭발을 하려고 미국이 그랬었잖아요. 네. 그때하고 비슷한 상황들이에요. 그때는 미국이 그 위험을 느끼고 폭발을 하려고 그랬고 우리 김영삼 대통령이 막았고 한반도에 전쟁이 날지 모르니까. 그런데 지금 중동은 반대로 이 중동 국가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이란 핵을 막으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같이. 그래서 이 핵 문제가 풀리지 않는 한 중동에서는 평화는 없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그 이스라엘 대통령도 바이든 대통령이 만난 거죠. 이스라엘 총리가 바이든 대통령과 사실은 사이가 안 좋아요. 미국과 이스라엘 사이가 안 좋습니다. 요즘 삐걱삐걱거려요. 뭐 그렇다고 해서 둘이 뭐 서로 갈 길을 가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이스라엘도 고민이 이스라엘은 공식적으로 핵이 없는 나라예요. 근데 모든 나라들이 이스라엘은 공식적으로는 없지만 비공식적으로 핵이 있는 나라로 생각하고 있고 비공식적으로 핵이 다 있는 나라들이 이스라엘과 인도, 파키스탄이잖아요. 그렇죠. 자, 인도가 1974년에 핵폭탄을 만들 성공했거든요. 그로부터 24년 후에 98년에 파키스탄이 만들었습니다. 인도 때문에 만든 거예요, 파키스탄이. 그러면 이란이 만든다 그러면 당연히 주변 국가들 만들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여기 핵 도미노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고. 근데 이스라엘으로서 지금 찝찝한 거는 그거죠. 그래, 옆에 나라들이 이란 때문에 핵을 만든다는 거를 그거를 이스라엘이 찬성을 해야 되냐 반대를 했냐 갈린 게 있는 거죠. 이스라엘만이 핵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래야지 이스라엘은 아무리 아랍 국가가 친해도 결국에는 무슨 일이 생기면 우리를 왕따시킬지도 모르니까 네. 우리가 중동에서 최강국이 돼야지만이 다른 나라가 우리를 못 거린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핵을 만든 건데 다른 나라가 핵을 다 만들면은 그 의미가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고민이 그거죠. 예, 그런데 사우디아라비아는 지금 핵을 만들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네, 핵을 만들려고. 그러니까 사우디아라비아 입장에서 보면은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습니다. 이란이 만들면은 사우디는 만들 수밖에 없어요. 점점 전 세계적으로 더 지정학적 리스크가 커져가고 있는. 굉장히 커지죠. 그러니까 이란이 완벽하게 국제사회가 감시를 하고 하면서 핵을 아예 못 만들게 한다고 그렇게 국제사회 감시에 들어가고 그게 투명하게 되면
사우디나 이런 나라가 만들려는 걸 국제사회가 막을 수가 있어요. 야, 우리 걱정하지 마. 우리 다 막을 수 있다. 그러는데 그게 아니라면 어렵죠. 그리고 이란이 그러한 국제사회의 아주 상시적인 감시, 그리고 주권을 인정하지 않을 정도로의 감시를 받아들일지는 않을 거거든요. 어렵죠. 근데 또 제가 약간 특이한 현상 중에 하나가, 현재 사실 중동 국가들이 특히나 이 이란이랑 사우디 같은 경우에는 원래 둘 간의 관계가 그렇게 좋진 않았지 않습니까? 근데 최근에 단교 7년 만에 외교 정상화 합의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오히려 중동 국가들은 서로 또 끈끈하게 이게 관계가 회복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었는데, 중동 국가들 간의 지금 현재 관계는 어떤가요? 일단은 이란과 사우디아라비아는 79년 이전에는 미국의 가장 강력한 친미 국가로 페르시아만을 사이에 두고 미국의 두 기둥이었습니다. 그런데 79년에 이란이 체제가 바뀌죠. 이슬람 체제로 바뀌면서 사우디아라비아하고 본격적인 갈등이 시작된 거거든요. 그래도 뭐 전쟁 없이 서로 왔었고 으르렁 됐지만, 그런데 이 양국의 가장 큰 문제가 됐던 게 2016년 1월 달에 1월 1일이었을 겁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동부 쪽, 그러니까 유전지대 쪽에 시아파들이 살아요. 시아파들이 사우디아라비아 한 15%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사우디아라비아가 자국의 국민인데도 시아파들을 대하는 태도가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시아파 입장에서는 우리를 사우디가 같은 사우디에서 사는데 우리를 이단 취급하고 여러모로 불만을 만들게 했죠. 그래서 여기에 지도자 중에 니무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본격적으로 그걸 제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 손으로 직접 지도자를 뽑고 싶다. 그게 안 된다면 우리 사우디아라비아 동부 쪽에 있는 시아파들이 독립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했고, 당연히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불편하죠. 왜냐면 이게 왜 불편하냐면 시아파잖아요. 네. 이란이 시아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우디아라비아는 계속 이란이 사우디아라비아 정정에 간섭을 하면서 문제를 일으킨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나라식으로 얘기하면 우리나라의 한 지역이 네. 북한에 굉장히 가까운 사람들이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면은 우리 정부가 그쪽 지역을 이상하게 생각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예, 완전히 생각이 달라버리니까. 그러니까 이란이 한다고 보는 거고. 근데 이 니무르는 뭐라고 그러냐면, 나는 이란과 관계없다. 내가 자꾸만 외국의 사주를 받는다고 그러는데 그 나라가 어딘지 말을 하라. 그런데 사우디아라비아는 그게 이란이라는 얘기는 또 안 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 지역에는 시아파들을 이 순니 왕정들이 다 이렇게 불안한 눈으로 쳐다보고 있는데, 그런데 2016년 1월 1일에 이 사람을 사형해버립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사형시켜버려요. 국가보안법 이런 걸 걸어가지고 처참하게 사형을 시켰고, 모하메드 빈 살만 왕세자가 그 당시에는 부왕세자일 때입니다. 예, 실질적으로 모든 결정을 했다고 봐야 되는데, 자, 여기서 뭐가 문제가 됐냐면 이란에서 발끈했어요. 근데 발끈할 수 있죠. 근데 문제는 이란 정부도 생각이 있는 정부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뭐 비판을 하지만 극단적인 행동을 하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어느 나라든지 과격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란 내 종교 시아파 사람들 중에서 굉장히 극단적인 사람들이 이제 열받아가지고 쉽게 말하면 사우디아라비아 대사관하고 영사관에 불을 질러버립니다. 네. 그래서 1월 2일에 양국이 단교를 한 거예요. 그게 7년 온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런데 그런 거 없던 일로 하고, 뭐 없던 일을 할 수는 없겠지만 아무튼 잊어버리고 우리 다시 대사관을 열자. 딱 이거예요. 대사관을 연 거지 우리 과거를 다 털고 미래를 나가자, 뭐 협정을 하든지 뭐 조약을 했다든지 그런 거 없어요. 그러니까 대사관만 연 거예요. 예. 암묵적으로 더 이상 싸우지는 말자, 여기까지. 그래서 저는 이게 차가운 평화라고 하는 거예요. 평화는 평화인데 차가운 평화고, 싸움이 없기 때문에 평화라고 할 수 있지만 이게 진정한 의미에서 내가 마음을 놓고 너하고 계속 잘 지낼 수 있다, 그런 의미의 평화까지는 아직 좀 더 가야 됩니다. 예. 근데 왜 그렇게 하느냐? 사우디아라비아도 발전해야 되잖아요.
네옴시티 한다고 지금 난리 났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그 네옴시티를 하는데 이란과 사이가 나쁘면 뭐가 문제가 있겠습니까? 이란에 지지하는 그 해외에 있는 친이란 세력이 네. 사우디를 공격할 수가 있어요. 이란이 공격하지는 않습니다. 이란이 공격하면 전쟁이 되겠죠. 그렇죠. 예. 아니 러시아가 왜 와그너 그룹을 씁니까? 러시아 군대를 주면 되잖아요. 그런데 러시아 군대보다는 와그너 그룹이 다 싸우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와그너 그룹 만약에 러시아 군대가 침략을 해가지고 물론 러시아 군대도 들어가 있지만 근데 주 세력은 와그너잖아요. 만약에 이들이 예를 들면은 뭐 시민들을 죽이고 뭐 강간하고 전쟁 범죄를 하면 그건 러시아 군이 하면은 이거는 푸틴이 전범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데 와그너는 민병대잖아요. 그러니까 면책할 수 있는 거죠. 이란도 혁명수비대가 이란의 친 시아파 민병대들을 해외에서 지원하고 후원하고 훈련을 시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란도 그거를 자기 군대를 하면은 사우디와 전쟁이 되기 때문에 안 하는 거거든요. 다만 이란과 친한 지역, 예를 들면 예멘의 후시라는 반군이 있어요. 신문에 후티라고 나오는데요. 후시 반군이 있는데 후시 반군은 시아파예요. 그런데 이란과는 시아파가 약간 다른데 근데 이란의 무기 지원을 많이 받아요. 근데 이들이 사우디를 공격을 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사우디가 이들을 공격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2019년에 실질적으로 2019년에 사우디아라비아의 유전지대 두 곳을 후시 반군이 공격을 해서 하루에 500만 배럴의 생산량을 날려버렸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네온 프로젝트를 하는데 거기다가 날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란을 앉혀놔야 되는 겁니다. 사우디로서는. 결국 지금 급한 건 사우디네요. 이란도 급해요. 그런데. 그래요? 근데 이란도 급하기 때문에 오케이 한 거죠. 이란이 안 급하면 우리 안 해.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예. 물론 그렇게는 안 하겠지만 이란도 급해요. 이란도 계속 제재받고 있잖아요. 이 상황이 이란도 그렇게 좋은 건 아니에요. 어떻게 해서든지 뭐 대탕트로 가가지고 서로 사랑은 하지는 않지만 뭐 서로 사랑하고 뭐 키스하고 그러지는 못하더라도 그냥 손만 잡고 그래 뭐 잠시 좀 우리 싸우지 말자 이 정도까지는 해주는 게 이란으로서도 좋죠. 그러면은 중동 국가들이 아시아 국가들과의 관계는 또 어떤가요? 특히나 우리나라와의 관계도 좀 궁금하거든요. 솔직히 중동 지역의 국가들은 보통 2015년, 16년부터 전부 다 거의 예외 없이 내세운 정책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가요? Look East, Look East. 동방 정책. 그 동방이 어디겠습니까? 한국은 아니겠죠. 그렇죠. 사실은 중국이에요. 근데 중국인데 중국에 가다 보니 한국도 보이니까 한국도 포함한다 얘기는 하고 있죠. 이들이 가장 좋은 경제 파트너 보는 건 중국이에요. 예, 중국에서 많은 것을 갖고 올 수 있고 중국을 이용해서 자기네들도 뭔가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우리가 중국보다 기술이 좋은 부분들이 있죠. 이제 그런 것들은 한국한테 기술 이전을 받고 싶어 하는 거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동방으로 간다고 그랬었을 때는 중국을 보는데 우리가 그 약간의 그 수혜를 보고 있는 건 있죠. 예. 근데 이제 그걸 떠나서라도 한국을 좋아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일단 한국이 야심이 없는 나라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야심이 없다는 게 우리가 잘 살겠다는 야심은 있지만 내가 네 나라를 먹으면서까지 잘 살겠다 그런 생각은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그 침략주의적인 야심이라든지 식민 지배자로서의 야심 그런 건 없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의 그거를 굉장히 좋게 보고요. 그다음에 한국이 쟤네들 자원도 없고 그리고 전쟁 때문에 엄청나게 가난해서 바닥에 살던 애들인데 저렇게 잘 사는 거 보면 대단한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러한 점을 배우고 싶어 하는 점들은 있죠. 확실히 경제적으로 우리나라와의 그 관계에 있어서 특히나 우리나라는 워낙 또 좋은 기술력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어찌 보면 좀 탐을 내고 있는 거네요. 그러니까 예, 탐을 내죠. 왜냐면 이들 국가들이 바라는 거는 다 한 가지예요. 메이드 인 그 나라. 예. 그러니까 지금은 다 뭐 메이드 인 코리아, 메이드 인 차이나, 메이드 인 USA 이런 걸 다 수입해서 썼는데 그렇죠. 소비의 나라잖아요. 네네. 석유가 있으니까 그 돈으로 벌어서 그 다 사오는 거잖아요. 네. 그거 필요해? 그럼 사와? 이런 식으로. 그렇죠. 근데 그거를 여기서 만들겠다는 거예요. 자기 나라에서. 그게 꿈이에요. 그렇게 돼야지 석유 우전 경제에서 벗어날 수 있잖아요. 석유 우전 경제를 벗어나려면 지금은 석유가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커요. 우리가 내년 예산을 우리 세울 때는 지금 우리 예산 시즌인데 예산 지금 막 만들고 있는데요. 내년 예산을 할 때 뭐를 하냐면 올해 세입이 얼마냐. 거기에 바탕으로 해야 내년 예산을 세우잖아요. 이 나라들은 세금을 안 걷으니까 다 석유나 가스 판돈으로 하기 때문에
이들의 내년 예산은요, 내년 예상 유가예요. 거기에 맞춰서 해요. 그래서 예상 유가가 뭐 내년 예상 유가가 $70로 생각을 해서 짰는데 $60가 되면 망하는 거고 $80 되면 땡큐고 그런 상황이 되거든요. 근데 그걸 벗어나려면 세입을 할 수 있도록 국민들이 기업을 하고 거기서 세금을 내고 그게 나가야 되는 게 우리처럼 나가야 되는 게 그러니까 그걸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궁극적으로. 네, 그러니까 메이드 인 사우디아라비아, 메이드 인 UAE 이렇게 가고 싶어하는 거죠. 방금 얘기해 주셨다시피 지금 사실 사우디를 포함한 기타 중동 국가들이 기존에는 그냥 땅 파고 해서 석유 나고 가스 나오면은 그거 팔아서 그냥 그 돈으로 계속 부를 거머쥐면서 살아왔었는데 이제는 그 석유 시대가 저물어 가다 보니까 이 국가들이 야 이제는 그 석유 시대의 다음을 준비해야 되겠다 하면서 지금 완전 대대적인 투자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그의 궁극적인 목표 지향점은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뭐 메이드 인 사우나, 메이드 인 UAE 이런 식으로 되겠지만 그 과정에 있어서 정말 여러 가지 좀 발을 뻗는 느낌을 받거든요. 바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 그 빌딩주가 되고 싶어 하잖아요, 다들. 네. 그 빌딩주에 좀 한 100억짜리 빌딩을 사가지고 그거를 세 놓으면은 한 달에 얼마 나오고 그러면 평생 먹고 사는데 문제가 없겠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그 부동산 시장이 폭락해가지고 그러면은 그리고 공실 생기고 그러면 어떡합니까? 그러면 빌딩 갖고 있다는 게 엄청난 손실이 되잖아요. 그렇죠. 정확하게 그러한 사람들에게 렌티어 스테이트라고 그러거든요. 지대국가라고. 그 땅의 자원을 가지고 먹고 사는 게 빌딩주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빌딩주가 어디 부동산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여기서 나오는 소득으로 뭐 공장을 운영한다든지 뭐를 하면서 내가 분산을 시켜놓고 투자를 하면 좋잖아요. 네. 정확하게 지금 이 사우디아라비아라든지 UAE가 그런 작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빌딩주가 하는 거는 개인적이지만 국가적으로 가야 되니까 이게 덩치가 큰 거고 그래서 고용을 해야 되잖아요.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경우에는 인구 구조를 보면은 인구 35세 이하가 67%예요. 엄청 젊네요. 예. 그런데 지금 사우디아라비아는 산업이 다양하게 발전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대학 졸업까지도 나라에서 많은 돈을 주고 교육을 시키는데 이들에게 일자리를 주지 않으면 세계에서 가장 높은 고학력 실업자의 나라가 돼요. 젊은이들한테 일자리를 줘야 되는 거고요. 그렇죠. 예. 그리고 그들이 일자리가 없으면 사회 불만스럽게 될 거고 정권은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무함마드 빈 살만이 85년생이잖아요. 젊어요. 그러니까 네. 같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젊은이들한테 일거리를 주려고 하는 거고 그래야지 왕국이 궁극적으로 탄탄하게 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많은 사업을 하는데 근데 당장 일거리가 나오려면 예를 들면 공장을 그래 공장 짓자. 그래서 뭐 공장을 몇 개월 안에 지어가지고 고용해가지고 바로 할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그래서 좀 손쉽게 좀 할 수 있는 산업이 관광 이런 거잖아요. 보통 마이스라고 하는 거, 기업 큰 컨벤션 회의 같은 거. 예를 들면 이번에 우리가 굉장히 문제는 많습니다. 잼버리 이렇게 유치를 하면 지금 지금 사실은 굉장히 문제가 많은데 그 잼버리 시작하기 전에 서울 시내에 스카우트 옷 입고 다니는 젊은 어린 학생들 되게 많았거든요. 이게 시작이 되는 거죠. 그들이 편의점에서 하나만 사 먹어도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식으로 행사, 대규모 행사들. 그래서 중동 보시면은 까타르도 월드컵 했죠. 네. 예, 그리고 포뮬러 1, 우리나라에서 잘 안 하는 포뮬러 1, 이렇게 자동차 경주도 하고, 모든 패션쇼, 엄청난 엑스포 이런 것들을 다 거기서 하거든요. 그게, 예, 산업, 관광이라든지 유치에 좋죠. 그래서 그런 거부터 하기 시작하는 거고, 궁극적으로는 고용을 늘리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고용. 그리고, 소위 말해서 지금 우리가 가장 관심이 많은 나라가 아라비아 반도에서 석유가 많이 나는 나라, GCC라고 그러고 6개국이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특히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레이트, 까타르가 제일 많고, 그 다음에 많지만 조용하고 사는 나라가 이제 쿠웨이트인데, 이런 나라들의 인구 구성비를 보면은 우리가 잘 모르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이들의 외국인 비율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요? 네, 제가 한번 문제 하나 드릴까요? 우리가 아랍에미레이트, 두바이가 있는 아랍에미레이트. 그 나라의 총 인구가 1000만이거든요.
네. 외국인까지 포함해서 자국민은 얼마일까요? 많다고 하시니까 자국민 한 30%? 30%요? 네. 아, 그럼 30%면 땡큐죠. 아, 10%입니다. 10%. 10%밖에 안 돼. 예. 자국민이 100만이고요. 외국인이 900만이에요. 이거는 자국이라고 보기도 어려울 정도네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두바이에 가면 난 아랍 사람 보겠다 하고 이제 아랍에미레이트 사람 보겠다 그러면 예, 봅니다. 예, 입고 갈 때 스탬프 보는 사람, 입고 갈 때 심사하는 사람, 나갈 때 심사하는 사람 두 사람 볼 거예요. 그 두 분만 지나면 그 다음부터는 모든 사람들은 다 동남아시아 사람들이라든지 그래서 제가 평생에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봐온 TV에서 빼고 평생에 봐온 동남아시아 사람들 여기서 다 볼 거라고. 어마어마하게 많죠. 필리핀, 뭐 인도네시아, 인도,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이쪽이 다 그래서 거기서 저임금 노동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나라를 이끌어온 겁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그래도 그나마 제일 나아요. 사우디아라비아는 그러니까 카타르는요. 전 국민이 한 60만에서 90만이거든요. 네. 자국민은 30만밖에 안 됩니다. 네. 30만밖에 안 돼요. 그래서 그 이명박 대통령 때 카타르에 갔었을 때 카타르 국왕에게 카타르는 자원의 축복을 받은 알라의 축복을 받은 나라라고 이제 덕담을 했는데 그 말이 국왕이 우리는 한국이 축복받은 나라라고 그런 거예요. 우리는 자원은 있지만 인력이 없는데 한국은 인력이 있지 않느냐. 그 인력, 예,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그 인력이 힘이 필요한 거거든요. 사우디아라비아는 3,300에서 3,500만 정도 되는데 자국민 한 2,400, 2,500 정도 되거든요. 2,300에서 2,500. 그러니까 다른 나라보다는 많은 편이에요. 70%. 그런데 그 사람들의 그동안 일자리를 만들려면 외국인 노동자 하던 일들을 사우디 사람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왜 안 했겠습니까? 그게 어려운 일들이잖아요. 화장실 청소라든지 길거리 청소, 이렇게 뭐 빌딩 관리 이런 것들을 주로 외국인들한테 했던 건데 택시 운전 이런 것들을 이제 그걸 바꿔야 되는 거예요. 자국민들. 그래서 이 중동의 산유국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가 자국민 고용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자국민 고용하는데 쫓아내고 이제 사우디 대학 졸업생한테 오늘부터 길거리 청소해 그러면 하겠습니까? 우리도 안 하죠. 그래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야 되는 거고 그게 이제 어려운 부분들이에요. 그러네요. 네. 그러려면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려면 기업이 들어와서 투자를 해야 되고 공장을 세우고 그 사람들 기술을 가르치고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오랫동안 부잣집 아이들이 일을 안 하고 집에서 빨래부터 모든 거를 다 돈 주고 인력을 사서 썼기 때문에 일을 안 하고 있다가 갑자기 그 사람 돈이 힘드니까 내보내고 니네들이 일해야 된다. 그러면 방청소도 혼자 다 해야 되고 그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런데 이 젊은이들이 할 수 있는 일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이 국가가 가려는 방향과 젊은이들 생각이 다른 부분들이 하나 있어요. 어떤 거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뭐 저도 다 똑같죠. 우리 대표님은 똑같지만 우리가 사무실에서 일하고 싶어 하잖아요. 그렇죠. 몸 쓰는 일 안 하고 싶어 하죠. 안 하고 싶어 하죠. 예, 사무실에서. 그리고 안정적인 이양이면 정년까지 보장되고 좀 탄탄한 직을 하려면 국가 공무원이 되고 싶어 하잖아요. 회사는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사우디 젊은이들도 공무원 되는 걸 되게 좋아해요. 모든 나라들이 다 그래요. 그래서 사실 젊은이가 공무원을 선호하는 나라는 발전이 없는 겁니다, 사실은. 그렇죠. 예. 그래서 이 사우디가 이제 그런 부분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냐면 젊은 친구들이 공무원 되는 것보다는 빨리 창업을 하고 해가지고 회사를 만들고 고용을 늘리고 세금을 내야 되는데 근데 이제 사우디가 그게 안 되니까 외국 기업들이 들어와서 하길 바라는 거고 그러면 제가 만약에 그 부자 TV를 내가 투자를 해가지고 사우디에 들어간다. 그러면은 사우디 이제 좋다고 그러겠죠. 그런데 와가지고 고용해라고 그래요. 사우디 사람 고용해라. 예. 우리도 뭐 카메라만 필요하고 그러니까 우리 확장하려면 필요하겠다. 컴퓨터 다른 사람 필요하다. 그런데 그 사우디 우리 뭐 3명 고용해야 된다고 그래서 3명 고용하기로 했어요. 근데 우리는 당연히 3명이 잘하겠지? 근데 이 사람들이 뭐 카메라를 다뤄본 적도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뽑아놓고 우리는 머리가 아픈 겁니다. 예. 그래서 대체적으로 많은 회사들이 돈 줄 테니까 나오지 말아라. 근데 고용으로 잡혀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사우디아라비아 고용률을 봤었을 때 이게 얼마나 건강한 고용률인지는 자신이 없죠. 그러네요. 예.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들이 있어서 우리 기업이 예를 들면 사우디아라비아 들어갔을 때 문제점이 그거예요.
그 법에 따라서 억지로 사우디 사람들을 젊은 사람들을 고용을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준비가 안 된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 부분들을 사우디 정부하고 우리 해결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요즘은 방법 중에 하나가 예를 들면 삼성이 뭐 들어간다. 삼성이 필요한 인력이 있다. 그러면 미리 사전에 교육을 시키는 프로그램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참 재정 낭비가 많습니다. 그럼 평생을 계속 편하게 놀고 먹던 사람들한테 갑자기 일하라고 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면 까타르가요. 그때 까타르는 인구 한 30만 정도밖에 안 되니까 까타르 시민권이 있는 사람이 그래서 유학을 간다면 유학 비용까지 다 대주고 뭐 확인되진 않았습니다만은 유학 가서 일할 때 이제 집에서 일하는 사람까지도 다 대준다 할 정도로 유학을 다 하나씩 해주는데 안 가요. 안 가요. 굳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우리가 요즘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이제 80년대 학번인데 저희 때는 우리가 가난한 시대를 살아왔기 때문에 어떻게 쓰든지 막 가난을 이기기 위해서 집안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뭐 그런 거 많이 했었잖아요. 그런 그렇죠. 사람이 입주자님이 개천에서 용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우리가 사회가 가면 갈수록 개천에서 용나는 게 어려워진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저 정확하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갈수록 어려워지는 거죠. 근데 아이들은 개천에서 용나는 게 자체 그러한 모델이 없었다 보니까 사우디나 이런 데서는 이제 그게 발전해야 될 모델이고 그러다 보니까 사우디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저는 이게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가 국민들이 돈을 버는 즐거움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돈을 버는 즐거움. 그러니까 돈을 받는 즐거움도 크지만 사실은 내가 일을 해서 돈을 버는 즐거움이라는 게 더 클 수 있어요. 보람도 있고. 그렇죠. 그런데 지금 상황에선 사우디에서 많은 나라들이 투자를 하고 뭐 회사를 세우고 그래야지 고용이 되는데 그게 아닌 상태에서는 고용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국민들이 일할 수 있는 방법. 만약에 그 지도자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한국에 고용을 누리신다고 한다면. 한 일주일 머리 싸매야 될 것 같은데요. 우버. 아. 우버 택시를 사우디 국민에게만 허용했어요. 사우디 국민. 그러니까 사우디 국민이 우버 택시를 운전을 해서 돈을 버는 겁니다. 예, 그건 사우디 사람만 해요. 외국인 노동자가 아닙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택시를 대체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리고 돈 필요한 사람은 우버 택시로 해가지고 돈을 벌 수 있겠죠. 예, 그게 하나의 좋은 방법 중에 하나인데, 저는 지난 1월달에 사우디 갔었을 때 우버 택시를 많이 타봤는데 행복했어요. 왜 행복한 줄 아세요? 왜요? 돈 가지고 실랑이를 안 해도 돼요. 아. 그러니까 중동에 가면 제일 스트레스 받는 게 택시입니다. 같은 거리를요, 단 한 번도 같은 가게에 가본 적이 없어요. 똑같은 거리를. 천차만별이거든요. 근데 그 스트레스를 안 받는 나라가 딱 두 나라가 있습니다. 아랍에미레이트하고 까타르예요. 거기는 나라에서 딱 그 택시 운전을 다 규제를 하기 때문에 바가지 요금 그런 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차도 좋고 우리 소나타급으로 다 차들이 좋고. 근데 사우디는 다 외국 노동자들이 많거든요. 아직 운전 들어왔어요. 이제 그게 대체가 되는 거죠. 굳이 그 택시를 안 타도 되니까. 그래서 사우디 주민들이 운전할 때 물어보면 생활비를 상당히 거기서 많이 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거리가 두 개입니다. 군인, 경찰이 자기 업무 끝나고 운전해요. 학교 선생님이 끝나고 운전해요. 투잡 뛰는 거. 네, 투잡돼요. 예, 그러면서 그런 저는 좋은 방법으로 생각해서 이렇게 되면은 나라가 돈을 번다라는 그 즐거움을 알게 되잖아요. 예. 그리고 국가가 많은 이제 투자를 안 해도 되고. 그리고 이 택시는 나라에서 융자를 하고 그래서 우버 택시를 사고 예, 그런 식으로 지금 나라를 바꿔가고 있어요. 특히나 이제 단기적으로는 원체 관광 쪽으로 집중을 하다 보니까 택시 수요도 그만큼 많아질 거고. 네. 그리고 즐거워요. 만나면 얘기도 잘해주고 한국 사람들 좋아하니까. 네, 아주 뿌듯합니다. 한국 되게 좋아하니까. 네. 저는 진짜 제가 해외여행을 많이 안 나가봤는데도 그게 너무 이게 기분이 너무 좋더라고요. 왜냐면은 나갈 때마다 어디 나라 사람이냐고 한국 사람이라고 그러면은 괜히 더 웃으시고 더 좋아하시고 더 친절하시고 이러니까 야, 그게 다 우리나라 국민들이 예전부터 되게 쌓아온 이미지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이 대표님이 그 느낄 때 그 기쁨을 느끼잖아요. 네. 우리는 3배 느낍니다. 우리는 가난한 나라였잖아요.
상상을 못했어요. 한국을 이렇게, 저는 지금도 왜 BTS를 좋아하는지, 왜 이렇게 한국을 좋아하는지 그게 좀 이해가 안 가요. 왜 우리는 어렸을 때 미국 방송을 보고 미국 음악을 듣고 그렇게 자란 세대잖아요. 그래서 너무 팝송 같은 거 많이 들으니까 나라에서 쿼터를 딱 줘서 한국 노래를 무조건 틀게 했었던 그런 시대에 살았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뭐 훌륭한 가수면 전부 다 미국 가수들이고 그렇게 했었는데 이제는 그게 아닌 시대가 오니까 이게 적응이 잘 안 돼요. 그렇겠네요. 네, 이 노땅들은 적응이 안 되니까. 그래서 그런지 요즘 사우디가 우리나라 케이팝도 막 자기네들도 하고 싶다고 아이돌 육성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돈 되기 때문에 하는 거죠. 사실은 그 전에 우리가 이 엔터테인먼트가 돈이 된다는 걸 누가 생각했습니까? 그쵸. 예. 그냥 TV 나오면 연예인이다 그렇게 생각했지. 이게 산업으로 이렇게 커진다는 거 생각 못했잖아요. 뭐 그쵸. SM도 있고 많잖아요. 사우디가 그걸 원하는 거예요. 그럼 고용이 늘잖아요. 호나우두를 왜 데려오겠습니까? 호나우두 들어오면은 사람들 관심이 전 세계적으로, 우리가 호나우두 사우디아라비아에 갔기 때문에 사우디아라비아 축구를 막 이렇게 뭐 하는지라도 한 번이라도 쳐다보고 뉴스를 한 번씩 더 나오잖아요. 호나우두가 골 넣었다 뭐 했다. 그거 호나우두가 가기 전에 누가 사우디 축구에 관심 가졌습니까? 그쵸. 아무도 관심 없었잖아요. 맞아요. 그거예요. 관심이 있고 사람들 하고, 그 다음에 그 스포츠 엔터테인먼트의 사업도 늘어지고, 넓어지고, 그리고 파생되면은 일거리가 생길 거 아닙니까? 쉽게 말하면 매니저라도 생길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 가지. 그렇죠. 네. 그게 고용 효과예요. 그게 석유 아닌 산업으로. 전 또 워낙 축구에 관심이 많으니까 요즘에 이제 호날두 말고도 글로벌적으로 진짜 세계적인 슈퍼스타들을 다 큰 돈 들여갖고 영입을 해오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축구는 그렇게 안 좋아해서 저는 축구도 그렇고 골프도 그렇고 왜 그거를 그렇게 골을 넣으려고 왔다 갔다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사우디 입장에서는 그 자체가 이제 그 국가의 브랜드를 계속 사람들이 찾게 만들고. 그럼요. 네. 그게 사실은 느낌이 다른 거죠. 그게 우리가 호나우두도 사실은 한물간 축구 선수잖아요. 솔직히 말하면. 예. 그런데도 호나우두에 대한 이 관심이 집중되다 보니까 사우디에 관심이 가는 거고. 그렇죠. 사우디에도 축구가 있구나. 사우디에 이런 축구를 하는구나. 경기장에 사람들이 꽉꽉 차는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즉 이란 축구가 굉장히 강하거든요. 맞아요. 강한 이유 아시다시피 그 프로리그가 어마어마합니다. 경기장이 꽉꽉 차요. 그래서 저는 가끔 그런 생각합니다. 한국이 이란을 이긴다라는 것은 사실은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다. 왜냐면 이란은 축구 리그가 경기장이 꽉꽉 차는데 우리는 축구 리그 꽉꽉 안 차잖아요. 네. 그래놓고 대표팀만 이기길 바라는 게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게 어불성설인 겁니다. 그런데 사우디는 이란보다는 축구는 못해요. 그렇지만 이제 모든 스팟라이트는 전부 다 사우디가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잘하는 거죠. 예, 그런 면에서 그래서 새롭게 가는 거죠. 이거 관광산업이라는 게 제가 가끔 중동에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예를 들면 시리아가 지금 완전히 망가졌는데 제가 시리아를 2009년에 갔었을 때 시리아가 아랍 국가지만 이게 오랫동안 로마, 그리스 유적지가 많은 곳이기 때문에 곳곳에 로마, 그리스 유적지가 있어요. 근데 유적지가 관리가 되게 소홀해요. 제가 그 현지인한테 뭐라 그러냐면 이거 우리 좀 주라 그냥 우리 한국한테 주면 우리가 좀 돈 벌어서 너네 좀 줄게. 어떻게 이거를 너네 이것만 있으면 아무것도 필요 없다. 이란도 그래요. 이란도 유적지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그걸 활용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지자체들이 왜 관광 산업을 하려고 그러겠습니까? 지자체 수입이 올라가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구미시 이런 데다가도 가끔 그런 얘기합니다. 거짓말이라도 관광 사업을 만들어라. 예를 들면은 여기 뭐 벤치가 있는데 이건 뭐 박정희 대통령이 그 전에 담배를 피고 이거 버리고 갔던 곳이다. 그래서 여기를 해놓으면 사람들이 거짓말에 진짜도 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주변에 커피라도 하나 팔 거고. 그게 관광 산업이거든요. 고용이 늘리는 거고. 맞아요. 그런데 여기는 그 기가 막힌 유적지를 다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걸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걸 눈을 뜨는 거죠. 사우디아라비아가 드디어 눈을 떴어요. 그러면 관광지 개방하고 발전하면 이거는 석유 파는 것보다 더 낫죠. 예, 장기적으로 봤을 때. 예, 또 왜냐면 석유는요, 이게 고용을 늘리지는 않습니다. 석유 이 자원 사업은요, 기본적으로 금융 산업이에요. 그 때문에 이게 고용이 늘질 않아요. 그래서 관광이나 이런 게 훨씬 더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이제 중동 국가들이 그런 관광이나 이런 엔터 외에 또 추가적으로 막 관심 있게 집중하고 있는 사업들이 있나요? 지금 가장 중동 국가들이 힘들어하는 게
탈 화석연료. 그쵸. 예, 이게 지금 큰일 났어요. 탈 화석연료로 전 세계가 간다고 지금 난리가 나니까. 그쵸. 2030년, 2050년에 뭐 탈 2050년이 되면은 뭐 거의 모든 국가들이 2050년에 맞춰놓고 있더라고요. 세팅을 해놓고 네. 있고. 그러면 그게 무슨 말입니까? 석유를 갈수록 안 산다는 거고, 가스를 갈수록 안 산다는 얘기잖아요. 지금처럼은 안 산다는 건 확실해요. 이게 이제 고민인 거죠. 그러려면 빨리 산업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마음이 바쁜 거예요. 산업 다각화. 산업 다각화니까 뭐든지 탈석유 할 수 있는 산업은 다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재생 특히 수소 쪽으로 많이 집중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수소의 단점이 뭐냐면 이게 시장에 포화가 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에 포화라는 게 이게 다른 말이 아니라 제가 좀 말이 실수인데 유럽에 좀 팔아야 되는데 유럽은 그린 수소로 가겠다고 이미 손절을 했어요. 중동, 그러니까 수소가 우리가 제가 배운 바로는 그게 일단 그레이 수소가 있습니다. 네. 지금 현재 수소는 거의 94% 정도가 그레이 수소예요. 95%가. 이거는 그냥 이산화탄소가 발생하는 수소. 그렇죠. 수소 1kg당 이산화탄소가 10kg이 발생됩니다. 그러니까 만들나 마나예요, 사실은. 그런데 중동에서는 그 이산화탄소를 잡아서 땅에 묻어버리겠다. 그리고 그걸 다른 용도로 쓰겠다. 그게 이제 블루수소거든요. 블루수소의 시장이 한국과 일본입니다. 우리는 한국과 일본은 자원의 저주를 받은 나라라서 이게 무조건 사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그린수소인데 그린수소는 이제 태양열을 이용해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그린수소로 갈 수 있는 환경은 되죠. 왜냐면 태양열 좋으니까. 태양열 좋으니까 할 수 있는데 돈이 많이 들어요. 그 수소가 지금 보조금 때문에 싸지, 보조금 사라지면 이게 도저히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수소가 생산 단가가 완전히 낮아질 때까지는 시간이 걸리겠지만 궁극적으로 가장 좋은 에너지원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거는 갈 수밖에 없는데 근데 돈이 많이 들잖아요, 현재로서는요. 중동국가들의 고민이 그거예요. 그래서 지금 어차피 지금 석유를 생산해도 많이 사지 않는 시대가 올 거니까 그 시대가 오기 전에 빨리 돈을 많이 벌어서 그거로 가려고 하니까 유가를 올해도 사우디아라비아하고 미국이 $80 갖고 싸운 거잖아요. 그렇죠. 예, 사우디는 급하거든요. 언제 이제 $80 이상 가기가 어려운 시대가 분명히 올 거고 갈수록 굉장히 떨어질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고민이 그래서 재생에너지로 가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우디아라비아 그리고 UAE, 카타르의 에너지 관련 사업하는 그 책임자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 자꾸만 탈화석연료로 가는 게 정답은 아니다. 우리가 화석연료를 생산했었을 때 생산할 때 친환경 쪽으로 생산하는 방법으로 그걸로 좀 더 가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 쓰고 싶죠. 화석연료를 계속 쓰고 싶으니까 그 생산할 때 이산화탄소가 안 나오고 좀 친환경 쪽으로 생산하는 방법으로 가는 게 더 인류한테 좋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유럽은 그건 당신 소리고. 예. 그래서 그리고 유럽에서도 지금 결정이 안 난 게 원자력 가지고 결정이 안 났잖아요. 네. 프랑스는 원자력 계속 쓰겠다는 거고 독일은 안 쓰겠다는 거고. 그래서 원자력을 못 쓰게 하는 게 이제 독일은 그거 안전하지 않지 않느냐. 그러니까 프랑스는 아니 우리가 지금 안전은 다른 문제고 우리가 어차피 지금 이산화탄소를 발생 안 하게 하려면 이게 가장 좋은 방법인데 우리는 이산화탄소를 발생 안 하는 게 우리가 지금 목적 아니냐. 그러니까 그거를 일단 하는 게 중요하지. 지금 자꾸만 그 원자력의 그 안전을 얘기하느냐. 그리고 양쪽에서 싸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직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서 뭐 원자력도 뭐 핑크 수소라고 얘기를 하긴 하는데 우리도 이제 고민이 있죠.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그게 결정되기 어려운 게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아무리 과학적으로 얘기를 하고 뭔다 하더라도 이게 정치화 논점이 되기 때문에 이게 거국적으로 여야가 좀 정치적인 색깔을 벗어버리고 우리가 어떻게 갈 것인가를 좀 한번 결정했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면은 그런 중동 국가들의 대대적인 투자 움직임에 따라서 좀 우리나라도 좀 기회를 잡아볼 수 있을 만한 여건이 있을까요? 하고 싶은 건 많이 하고 싶어 하죠. 근데 일단 우리가 이 투자를 받아서 하고 싶어 하는데 우리 그 1월달 대통령 순방 때도 UAE가 우리에게 많은 투자를 한다겠다고 뭐 공언을 했는데 지금까지 사실은 뭐 발표된 게 많지 않습니다. 이게 쉽지 않은 게
우리가 중동의 투자를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네. 근데 중동이 그냥 돈만 주지 않아요. 예, 그냥 돈만 주지 않고, 그리고 돈을 주더라도 투자인데 투자 이익을 많이 요구해요. 제가 이수빈 대표님한테 투자를 하는데 네. 예를 들면 뭐 생산을 하는데 한 10%의 마진이 생겼다. 그러면 내가 그 중에서 얼마를 달라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제가 세팅을 해가지고 몇 %를 아예 딱 요구를 해요. 내가 뭐 2천만 달러를 투자를 하는데 이한 나에게 리턴을 한 10%는 해달라. 그런데 만약에 하는 사업이 괜찮아서 30%, 40% 냈다면 10%는 아무것도 문제 아니겠지만 네. 사실은 그렇게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뭐 13, 15%까지 얘기하니까 그게 어려워요. 그래서 지금 뭐 소위 말해서 국부 펀드에 투자를 받아서 뭐를 한다는 게 그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첫 번째로. 두 번째로 어려운 거는 이들이 투자를 하면서도 또 뭐를 요구를 하냐면 기술 이전도 요구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술을 우리는 돈만 되지 않는다라는 게 이 중동 국가들의 지금 모토예요. 그래야지 메이드 인 USA, 메이드 인 사우디아라비아를 할 거 아닙니까? 그게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어려운 문제.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UAE가 전 세계에서 달 탐사선, 뭐 화성 탐사선 하는 나라 중에서 5번째 나라거든요. 미국, 영국, 중국, 미중러, 인도, UAE거든요. 그리고 한 번에 성공한 나라 중에 2번째고 인도 다음으로. 근데 그 기술이 갈 때까지 제일 먼저 하는 게 인공위성 사업이었는데 인공위성 우리하고 했습니다. 그 세트랙 아이라고 우리가 굉장히 훌륭한 게 있어가지고 UAE가 홈페이지에서도 한국의 기술이 거의 대다수를 차지했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거기서 30년 정도 배워서 한 거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 단계는 나사하고 옵니다. 기술을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막히면은 그 왕실의 그 명령이 뭐냐면 가다가 막히면 사올 생각하지 말아라. 기술자들이 직접 네가 만들어라. 그러면서 발전을 시키거든요. 이게 이들 지금 중동 국가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많은 나라가 중동은 돈 많으니까 돈만 돼 우리가 해줄 테. 근데 안 해요. 우리는 돈만 되지 않는다. 예. 그래서 사실은 중동의 투자가 예전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이제 이 사람들도 먹고 살 걸 깨달으니까 그전에는 그냥 돈 있으면 막 하고 했기 때문에 그때가 더 편하죠. 근데 지금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예. 그리고 안에 들어가면 장벽들도 되게 많고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중동 지역에서 돈을 번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예. 그리고 우리 70년대 돈을 많이 벌었다고 하는데 사실은 건설하신 분들 얘기 들어보면은 겉으로는 돈을 많이 벌었는데 예를 들면 이건 벌었죠. 그때는 우리 노동자들이 가서 일했으니까. 지금은 우리 인건비가 너무 세기 때문에 우리 노동자가 쓰지도 않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중동의 뭐 건설 이런 거에서 이득 본 게 하나도 없다. 그래서 제가 한번 물었습니다. 그런데 뭐하러 그런데 그걸 거기서 하셨냐. 그러니까 하는 말이 조직을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격전을 할 수밖에 없다. 예. 그러니까 비슷 개살구식의 투자가 많이 있었죠. 건설 이런 게. 근데 이제 지금은 그렇게 하면 안 되니까 여러 가지 방법을 쓰는데 사실 중동은 그렇게 쉽지가 않은 상태예요. 제가 최근에 이렇게 제가 경제 전공도 아닌데 네. 자꾸만 중동 얘기 나오니까 저한테 이렇게 이메일 보내시고 막 편지 보내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 뭐 이런 거 있습니다. 내가 뭐를 시제품을 만들었는데 이게 굉장히 혁신적이고 네. 근데 조금만 더 투자를 하면 진짜 기가 막힌 물건을 만들 수 있는데 돈이 필요하다. 그래서 중동 투자를 좀 받고 싶다. 교수님한테요? 네. 그래서 제가 투자하는 쪽에다 한번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거기서 뭐라는지 아세요? 뭐라고요? 자기네들은 시제품 있는 투자 안 한대요.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투자를 받고 싶다. 물건을 만들었다. 근데 조금만 더 가면 된다. 근데 내가 투여할 수 있는 돈이 뭐 70인데 30이 모자란다. 그러면은 그거는 자기네들이 고민을 해본대요. 그런데 만들었는데 이거를 시제품 만들 때까지 투자를 해서 이걸 뭐 기술을 사가던가 해라. 안 한대요. 그러니까 불확실한 거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게 예전과 달라요. 이 사람들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러니까 우리 맨날 TV에서 억수로 만수로 하면니까 그렇죠. 뭐 돈 팡팡 뿌리고 아유 절대 안 그렇습니다. 철저히 이제는 좀 계산을 하면서 이득을 취할 수 있는 거 위주로만. 그럼요. 예.
정확하게 포트폴리오를 짤 때 100% 투자자는 그런 걸 안 한다 이거예요. 그래야지 자기들 성공 확률이 높기 때문에 아무리 진짜 뭐 기가 막힌 기술이에서 뭐 할 수는 그렇게 만약에 판단이 된다면은 뭐 10건 중에 한 건은 할 수 있으려나 100건에 한 건 할 수 있는 건 모르겠지만 기본적인 원칙이 100% 투자는 안 된다. 교수님, 근데 최근에 사실 우리나라 국민들이 가장 또 관심을 많이 기울이고 있는 게 사우디의 네옴 프로젝트 아니겠습니까? 이번에 또 동대문에서 아시아 최초로 네옴시티 전시회까지 열릴 정도로 되게 우리나라에서 이 네옴 프로젝트, 네옴시티에 대한 관심도가 점점 커지고 있다는 걸 느끼고 있는데, 근데 이게 현실적으로 과연 그 사우디의 그 네옴시티 프로젝트에 있어서 우리나라가 그에 대한 좀 뭐랄까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건지에 대한 의문은 계속 남아있거든요. 그 대규모 공사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온 프로젝트라는 것을 할 때면 그 이름부터 하면 그리스어 네오가 NEO가 새롭다라는 뜻이잖아요. 새로운. 네옴 할 때 미음, M은 아랍어 무스타크발, 미래라는 아랍어의 음사가 첫 단어가 M으로 시작돼요. 그래서 new future라는 뜻입니다. 새로운 퓨처고 그 퓨처가 네옴 신도시라고 그러지만 신도시가 사람 사는 것만 된 게 아니라 사람이 사는 더 라인이라는 주거 공간 그리고 동계 아시안 게임이라든지 엑스포나 이런 거를 할 트로제나라는 그 스포츠 유형 관광 시설 산 위에다가 그래서 눈도 인공설까지 포함해서 스키장도 만들고 트로제나가 있고요. 그리고 친환경 산업 생산 단지. 근데 그게 홍해에 떠 있기 때문에 부유 단지라고 그러거든요. 떠 있는 단지. 생긴 게 팔각형이에요. 그래서 옥타곤이잖아요. 팔각형이. 옥타곤인데 친환경이라는 것을 하기 위해서 옥시전 옥타곤에 합친 옥사곤. 이게 세 개가 기본축이고요. 그리고 2024년 내년에 그 섬, 바로 그 네옴의 홍해에 있는 그 섬이 신달라라는 섬이 있는데 신달라에다가 고급 요트 휴양지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내년에 그거는 개장을 한대요. 그 한번 가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띄운 가장 큰 이유는 이거를 사실은 사우디는 안 하면은 무함마드 빈 살만의 왕정은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할 거예요. 예. 그래서 그 과정이 뭐 불가능하다고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 저는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 그런데 어떻게 해서든지 사우디아라비아는 첫 번째 단계에서는 사우디아라비아의 예산을 투여를 해서 성공을 시키려고 그래요. 그거 왜 그러냐면 근본적으로 이게 사우디아라비아 돈만으로 만들 도시들이 아니거든요. 시설이 아니고 투자를 받아서 할 건데 우리 대표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저보다 저 될까? 될까? 이렇게 하니까 안 들어가거든요. 내 돈 내고는 안 들어가거든요. 불안하니까. 그걸 사우디도 알기 때문에 첫 번째 단계는 사우디가 어떻게 해서든지 해서 시동을 걸어서 모습을 만들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부차적으로 발전하는 모습들은 그거를 보고 감화를 받은 외국 기업들이 들어와서 투자를 하면서 하길 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목표는 2029년 동계 아시안 게임, 2030년 엑스포예요. 2029년 동계 아시안 게임 이미 개최를 하기로 결정을 했고요. 사우디가 가져갔고요. 그래서 그거는 사우디아라비아 무함마드 빈 살만의 절체절명의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하려고 할 거고요. 다만 예전처럼 제가 그 건설공사 하시는 분들한테 여쭤봤는데 네온 프로젝트 예를 들면 더 라인 같은 이라든지 이런 도시들을 봤을 때 그 노동자가 한 30만 명이 필요한데 그거를 할 수 있는 나라는 한 나라밖에 없대요. 중국. 예, 그래서 중국이 많이 할 것 같은데 우리도 이제 중간중간 하청으로 받아서 하는 사업들은 있거든요. 부분으로. 그러니까 성공했으면 좋겠어요. 예, 그러면 사우디도 좋고 결국엔 이제 그러면서 거기에서 파생 상품 나오면 우리 할 수 있는 게 더 많이 늘어날 수 있을 테니까. 그렇게 되면 그쪽이 이제 홍해하고 붙어서 요르단, 이스라엘, 이집트 연결되는 아주 환상의 관광지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러면 뭐 우리도 할 수 있는 게 있겠죠. 중동에서 네. 저는 계속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게 이제는 저물어가는 석유 시대에서 이들이 차세대 먹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막 대대적인 투자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러한 돈이 막 쏟아지는 흐름에서 우리가
좀 받아먹을 수 있는 게 없을까 이런 생각이 가장 좀 크게 들긴 하거든요. 저는 오히려 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알짜배기 기업들이 이 사우디에서 향후 할 수 있는 사업들을 발굴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예를 들면 누가 알았습니까? SME 엔터테인먼트 사업에 그렇게 할 수 있을지. 그렇죠. 그리고 무함마드 빈 살만이 게임을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게임도 우리하고 많이 하려고 그러는 맞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 한국의 젊은이들이 능력이 뛰어나다고 봐요. 저는 드라마 만드는 능력이면 충분히 엔터테인먼트 사업이라 전 세계를 장악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이게 단발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우리가 진취적이기 때문에 사우디에서는 기회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다만 이제 그거를 막 돈만 넣으면 팍 나오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그래서 장기적으로 안목을 가야겠죠. 그리고 우리가 돈을 벌려고 하는 거는 뭐 너무나 당연한 건데 거기에서 이왕이면 그 문화를 이해하는 방향으로 그것도 같이 병행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문화를 이해 못하면 어떤 생각이 생기냐면 최근에 드라마 논란이 됐잖아요. 비하, 사우디, 중동의 왕실 비하한 듯한 그런 게 나오면 안 되죠. 예, 그래서 그런 거를 좀 더 조심을 한다면, 그러니까 즉 문화에 대한 감수성이 좀 높아진다면 더 나아지겠죠. 혹시 또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께 뭐 중동 관련해서 아니면 뭐 특별히 따로 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다면요? 예, 그 중동을 돈으로만 보는 시각은 조금 지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그 돈 넣고 돈 빼오는 은행으로 생각하면 안 될 것 같고요. 긴 안목으로 호흡을 하면서 그쪽 시장을 넓히고 거기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어야 되는데 당장 돈을 넣어서 바로 나오지는 않을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 중에 하나가 중동은 당장 돈 주면 바로 뭐가 두 배로 뻥뻥뻥 튀어나올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갖잖아요. 맞아요. 만수르 때문에, 만수르. 맞아요. 예, 그거를 조금 자제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중동 이쪽 지역이 오랫동안 이 사람들이 이 상거래의 도사들입니다. 예, 상거래의 도사들이고 그래서 사실은 중동 지역이 제조업이 발전 못한 이유가 있어요. 상거래를 되게 좋아해요. 중간 무역 이런 것들을. 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상술은 우리 상상을 초월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너무 만만하게 봐서는 안 됩니다. 다만 한국인이 가지고 있는 은근과 끈기 그리고 집중력 그 무엇보다도 전 한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좋은 게 정이라는 게 참 좋다고 생각해요. 이들이 분명히 아랍인이라든지 이쪽 사람들한테 우리 한국이 가지고 있는 이 끈끈한 정이 먹힐 거예요. 예, 먹힐 거니까 우리의 특징을 잘 살려서 너른 안목으로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서강대학교 유로메나 연구소의 박현도 교수님 모시고요. 또 다양한 중동 관련 얘기들 나눠봤는데 확실히 저로서도 교수님께 직접 들으니까 약간 중동 국가들을 제가 한 번도 가보진 않았지만 머릿속으로 좀 생생하게 이런 흐름들이 좀 그려지는 것 같아서 너무나 또 귀한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네, 교수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그럼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행복 되세요.